예전에는 선배들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만 같은 장소에서 정치되어 있는 기분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몰입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경험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실 때 좋았다, 여행을 갈 때 좋았다, 뭐 나이트를 갈 때 좋았다.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걸 믿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좋았다라는 거는 잘 경험을 못 하는데 몰입을 해보니까 계속 행복한 거야. 그리고 다들 이제 다른 어떤 거보다도 몰입 상태에서 계속 행복하니까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 예전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부질없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몰입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음껏 하면서도 만족스럽고 계속 행복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나중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결과도 좋아요.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어떻게, 내가 몰입 상태에 들어갔나 들어가지 않았나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냐면 딱 그 생각을 하다 잠이 들다가 깨어났을 때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건 몰입이 한 80~90%. 딱 깨어났을 때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숙면 이려가 돼야지 저는 이제 몰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생각의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3일간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마라톤을 하기 힘들 거예요. 안 뛰어본 사람은. 근데 마라톤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km씩 뛰어보고 5km 뛰어보고 이제 그럼 10km로 늘어나고 20km라면 마라톤을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저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걸 풀 때 자기가 모르는데 한 10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10분 만에 풀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20분으로 늘어나고 30분으로 늘어나고 1시간, 뭐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늘어나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태로. 그래서 단계별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습할 때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경우에 어떻게 몰입을 좀 그 안에 포함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몰입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 몰입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인터넷 강의나 실제 강의.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몰입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그렇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해야만 되게끔 하면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의는 몰입에 비해서 루즈합니다. 굉장히. 루즈해요.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나고 강의에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머리를 풀가동해야 되니까 몇 가지 방법인데 그중에 이제 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마음속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가 강의하듯이. 그 말을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게 피드백이 활발하잖아요. 두뇌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에 몰입이 돼요. 그냥 강의하는 걸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는 쉬우면은 이제 쭉쭉쭉 되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우면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제 그건 이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내 몰입도로서는 이게 너무 어렵다. 쉬운 걸로 가든지 예전에 했던 쉬운 걸로 해서 몰입도가 오른 상태에서 그걸 보든지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몰입도로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이지만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든가 쉬운 부분을 하면서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러고 이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이제 볼만하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몰입 능력도 발달시킬 겸 한번 하자.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는 거죠. 모르겠고 이제 편안하게 이게 뭘 의미하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졸려요. 그러면 선잠을 자고 그러면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는 도전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내가 몰입 능력도 개발할 겸 그 도전하면 몰입 능력이 올라가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쉬운 걸로부터 하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이 몰입해서 이제 공부하고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 습관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운동, 뭐 수면 등이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의 습관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외에 네. 이 몰입을 좀 습관화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네. 그 실천 뭐 그 방법들 네. 이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는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외형 기억이 있고 안목 기억이 있는데 이제 외형 기억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이란 말이죠. 뭐 스쿨은 학교다, 뭐 데스크는 책상이다. 이제 이런 외형 기억이 있고 안목 기억은 실력은 있지만 의식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억이란 말이죠. 내가 운전을 하는 능력, 운동을 하는 능력,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 이런 거는 안목 기억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어학도 상당수가 안목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음에 무슨 단어를 얘기해야지 그거 의식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학이 이렇게 안목 기억의 요소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위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요. 근데 시험을 가지고 안목 기억을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필기 시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올린을 세계에서 제일 잘 연주하는데 이거를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한다 그러면 테스트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목 기억은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도 안목 기억인데 우리는 필기 시험을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안목 기억 연습을 안 해버리고 외형 기억으로 영어를 공부해요. 어학. 그러니까 안목 기억의 요소가 많은 그 어학을 외형 기억 위주로 해버리니까 시험 위주의 이제 공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을 만나서는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피아노를 계속 치려는 피아노를 칠 텐데 시험을 이렇게 음악을 완전히 시험 위주로 본다면 시험 위주로 공부한 거예요. 뭐 다장조니까 여기가 미다 이렇게만 공부한 애는 피아노를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시험 위주로 외형 기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안목 기억인 어학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목 기억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단순 반복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안목 기억은. 그러니까 이 영어 같은 어학을 할 때 우리가 무한 반복 앱이 있으니까 그 영어를 틀어놓고 따라하면 되거든요. 소리 내서 따라하면 제일 효과적이지만 목이 아프거나 내가 뭐 지하철에서 할 때는 이제 소리를 못 내니까 마음속으로 따라하면 되고 뭐 아침에 세수할 때 뭐 양치할 때 저는 뭐 면도 할 때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음속으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해놓으면 내가 그걸 하기 전부터 기분이 더 좋아져요. 약한 우울증이 없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한 시간들을 자투리 시간들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목 기억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 쏟은 그 시간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자투리 시간, 버리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많잖아요. 그때 이제 무한 반복을 하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몰입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이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도 마찬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서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서 이제 생각을 습관화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저를 견제하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늘 저는 뭐 생각하라고 늘 강조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늘 잊어버려요. 생각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냥 저한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동안에는 머리가 썩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을 안 하는 동안은 내가 연구원으로서 타락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꾸 저를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죠.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